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어떤 점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점까지 바뀌기를 바라고 있나요? 아마도 머릿속에 한두 가지가 떠오를 겁니다. 말투가 거칠다든가,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든가, 혹은 너무 자기중심적이라든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쉽게 포기할 수는 없겠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더 나은 모습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상대에게 서운함을 표현하면 관계가 어색해지고, 참고 넘어가면 속이 상하고, 어떻게든 바꾸려 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 아니면 거리를 둬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무게는 점점 더 커집니다. 젊을 때는 불편하면 쉽게 멀어질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가족, 오랜 친구, 배우자 같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관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서로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을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조금씩 바뀌게 만들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여자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너무 고집이 세서 힘들어요. 아무리 조심스럽게 이야기해도 자기 방식이 맞다고만 해요. 말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녀의 남편은 퇴직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생활 방식을 자기 기준대로 정하려 했습니다. 음식은 꼭 본인이 좋아하는 반찬만 차려야 하고, TV 채널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틀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집안 정리를 할 때도 자기 방식대로 해야 한다며 아내의 손길을 방해하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엔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도 가끔은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고 싶어. 가끔은 내 의견도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틀린 게 아니잖아. 이게 가장 효율적이고 이게 맞는 방법이야. 그 순간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겠구나. 그 후로 그녀는 말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대신 혼자 조용히 감정을 사귀고, 남편이 고집을 부릴 때마다 그냥 맞춰주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마음속에 서운함과 답답함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관계는 더 이상 편안하지 않았고, 서로에게 점점 더 무관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민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냥 참고 살아야 할까?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참고만 살다 보면 관계는 더욱 삭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남편이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조금씩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문제의 해답을 찾아가 보려 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사람을 바꾸고 싶어 하지만, 강요하면 반발만 불러일으키고, 참고 있으면 결국 우리만 지쳐갑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람을 바꾸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5가지 핵심적인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오랫동안 고착된 습관이나 성격을 변화시키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단, 그 변화를 억지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상대가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고쳐야 할 문제를 직접 지적합니다. 당신은 너무 고집이 세. 왜 그렇게 자기만 생각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하지만 이런 방식은 대부분 실패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랜 결혼 생활을 이어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아내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항상 내 이야기를 무시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아. 남자는 여러 번 불만을 이야기했지만 아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하루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남자는 대충 듣거나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며 대화를 끊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내의 말을 조용히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반응했습니다.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아내는 처음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더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말을 듣는 태도가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편이 자신의 하루를 이야기할 때 아내도 남편의 말을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남자는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아내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는 상대를 바꾸려고 했지만 결국 변해야 했던 것은 자신이었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깨닫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상대가 잘못을 깨닫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그들도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에게 원하는 모습을 먼저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상대도 점점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작은 변화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큰 변화를 기대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이 바뀌길 바라죠. 하지만 사람은 단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평소보다 조금 더 배려하는 행동을 했다면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칭찬해야 합니다. 오늘 네가 먼저 양보해줘서 정말 기뻤어. 방금 네가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줘서 고마웠어. 이런 칭찬은 상대방이 자신도 모르게 변화하도록 만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변화라도 인정받으면 그 행동을 더 반복하게 됩니다. 어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부정적인 피드백보다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때 행동을 더욱 고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즉, 상대가 변하기를 원한다면 그 변화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변화라도 발견하고 즉시 칭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바꾸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스스로 변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입니다. 억지로 강요할 필요도 화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바뀌고 작은 변화를 칭찬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자연스럽게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방법입니다.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짧은 사연을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지만 항상 한 가지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직설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솔직하게 말해야 진짜 친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끔은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말을 내뱉었습니다. 친구가 새 옷을 입고 오면 그 색깔은 너한테 안 어울려. 누군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처음엔 친구들도 그의 솔직함을 장점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말투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친구들의 모임에서 빠지기 시작했고 예전처럼 연락이 오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말했습니다. 네가 너무 솔직해서 상처받을 때가 많았어.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솔직함이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 심리학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강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논리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변합니다. 상대방이 변하길 원한다면 그들이 감정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한 가지 방법을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감정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를 바꾸려고 할 때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너는 이런 점이 문제야.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질 거야. 하지만 이런 말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논리보다 감정에 더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가 우리의 감정을 직접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그 남자는 달라지기로 마음먹고 친구들에게 진심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솔직해서 그런 거야. 너희가 이해해야지라고 말했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내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해서 너희가 상처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미안하고 또 속상해. 나는 너희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그걸 잘 표현하지 못한 것 같아. 친구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점 그의 진심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다시 그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그들이 논리적으로 깨닫기를 기대하지 말고 감정을 공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행동 때문에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네가 그 말을 할 때 나는 좀 서운했어. 네가 그렇게 행동하면 나는 외롭다고 느껴져.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면 상대방도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변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사람은 결국 감정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상대를 변하게 하는 가장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감정을 공유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감정을 공유해도 좀처럼 변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번째 방법은 조금 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친구와 함께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는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낸 오랜 인연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점점 그 친구와의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는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만나기로 했는데 몇 번 늦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친구의 행동은 심각해졌습니다. 중요한 회의 시간에도 늦게 도착하거나 심지어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고 정중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자꾸 늦으면 나도 곤란해.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 써줘. 그러나 친구는 늘 가볍게 넘겼습니다. 알았어. 다음부터 조심할게. 하지만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관계를 포기해야 할까? 하지만 학창 시절부터 이어온 소중한 인연을 이런 이유로 끊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방법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상대에게 책임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상대방이 변하길 바랄 때 조언을 하거나 감정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만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이 하는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상대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느끼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회의에 늦으면 그 회의의 책임이 나한테 넘어와. 나는 네가 없는 자리에서 대신 설명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내 평가까지 나빠질 수 있어.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 서로 30분 전에 확인 문자 보내는 게 어때? 친구는 처음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실천해보니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친구는 점점 시간을 더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책임을 느끼게 되자 행동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상대를 바꿀 때 감정이나 논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럴 때는 상대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책임을 지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의 행동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네가 자꾸 늦으면 나도 불이익을 받게 돼. 네가 약속을 어기면 나는 너를 믿기 어려워져. 둘째, 그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함께 제안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서로 확인 문자를 보내자. 일주일에 한 번씩 일정 체크를 하자. 이렇게 하면 상대는 자신의 행동이 남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깨닫고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책임을 느끼는 순간 사람은 행동을 바꾸게 됩니다. 이 방법을 적용하면 상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감정을 공유해도, 책임을 느끼게 해도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방법을 써야 합니다. 이 방법은 조금 더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사람의 특별한 경험을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정말 사랑했지만 아내와의 관계에서 항상 같은 문제로 다투곤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 사소한 감정 변화까지 그와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반면 그는 어떤 일이든 혼자 해결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감정보다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익숙했고 누군가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길게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다가올 때마다 그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대화를 피하거나 단답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겠어. 다음에 이야기하자. 아내는 점점 속상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내 감정을 나누고 싶은데 당신은 늘 벽을 치고 있어. 이렇게 계속하면 우리는 점점 멀어질 거야. 그제야 그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변하기를 바라기 전에 자신부터 변해야 한다는 걸 비로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자신부터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상대가 먼저 변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바뀌면 우리 관계가 나아질 텐데.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변화는 내가 먼저 변할 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거울처럼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대를 더 배려하면 상대도 나를 배려하게 되고, 내가 따뜻하게 말하면 상대도 부드럽게 반응하게 됩니다. 남자는 아내가 변하기를 바라기 전에 자신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감정을 이야기할 때 예전처럼 피하지 않고 조금씩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노력하면서 아내의 감정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아내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그의 반응이 없을까봐 조급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천천히 그가 대답할 시간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가 먼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변화는 내가 먼저 변할 때 시작됩니다. 내가 변하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나는 상대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면 많은 것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동안 상대가 변하기만을 기다리면서 내가 해야 할 변화는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이제 5가지 방법을 모두 배웠습니다. 첫째, 상대를 직접 지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깨닫게 하는 것. 둘째, 작은 변화를 먼저 만들어내는 것. 셋째, 감정을 공유하는 것.
넷째, 상대에게 책임을 느끼게 하는 것. 다섯째, 내가 먼저 변하는 것. 이 5가지 방법을 활용하면 우리는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마무리 메시지를 남길 시간이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친구와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20년 지기 친구였고 함께 일하면 즐겁고 든든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친구는 일 처리가 느렸고 자주 실수를 했습니다. 남성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친구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할게.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그럴 때마다 남성은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를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가지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5가지 방법은 모두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방법들을 어떤 태도로 적용하느냐입니다. 증나는 상대를 진심으로 변화시키고 싶은가? 아니면 내 불만을 그저 해소하고 싶은가? 이 태도에 따라 같은 방법을 사용해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남성은 친구에게 조금 다른 방식으로 다가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친구와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아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참 소중한 친구야. 우리가 함께 가게를 운영하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고맙기도 해. 그래서 더 잘하고 싶어. 그 친구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은 항상 지적과 충고만 들었지. 이렇게 진심 어린 감정을 먼저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성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끔 실수가 반복되면 내가 힘들어지기도 해. 우리가 오래 함께 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순간 그의 친구도 달라졌습니다. 그제야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는지 깨달았고 내가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 앞으로 더 신경 쓸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 뒤로 그들의 관계는 훨씬 건강하게 변해갔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태도로 관계를 대하는가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에게 방어적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이해하고 아끼는 태도로 이야기하면 그들도 변화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변화시키려 한다면 먼저 우리 자신이 그 관계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관계를 더 좋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상대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이제 상대가 변할 수 있도록 돕는 5가지 방법과 그것을 적용하는 태도까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고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를 남길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어떤 관계는 쉽게 시작되지만 쉽게 끝나고 어떤 관계는 소중하지만 갈등 속에서 흔들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민합니다. 이 관계를 포기해야 할까? 아니면 어떻게든 이어가야 할까?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쉽게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5가지 방법을 배웠습니다. 첫째, 상대를 직접 지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깨닫게 하는 것. 둘째, 작은 변화를 먼저 만들어내는 것. 셋째, 감정을 공유하는 것. 넷째, 상대에게 책임을 느끼게 하는 것. 다섯째, 내가 먼저 변하는 것. 이 방법들은 모두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 밑바탕에는 상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고 싶다는
마음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먼저 내 태도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정말 아끼고 있는가? 그 사람도 나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면 어떤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답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